아웃도어 시장이 고기능성과 패션을 결합한 그 어떤 코프코어 트렌드 20, 30대 세대 유입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국내 시장은 6조 원대 중반 규모로 재팽창 중. 노스페이스가 30% 이상의 압도적 점유율 1위, 코오롱 스포츠라든지 상위 브랜드 위주로 시장 재편, 1강 6중 2약. 그래서 어, 그래서 나머지 노스페이스가 독보적 1위, 점유율 33% 이상, 디스커버리, 코오롱, 스포츠 등의 뒤를 잇는 1강 6족 2약. 상위 브랜드는 성장하고 나머지 브랜드는 매출 감소, 양극화 뚜렷. 그 다음에 트렌드는 등산, 캠핑 외에 일상복으로 활용 가능한 코프코어 룩이 주류다.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제품이 인기다. 이렇게 일상복으로도 활용 가능한 이렇게 옷을 추구하고 있다. 글로벌 아웃도어 의류 시장 2034년까지 연평균 5.6에서 6.9% 성장률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북미 시장이 전체의 41%, 프리미엄 시장을 주도. 건강에 대한 관심과 야외 활동 인구의 확대로 인한 수요 증가가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다. 그래서 친환경 소재와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도입한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능성 재킷, 기능성 신발, 아웃도어 시 아이템을 일상복과 매치하는 스타일이 정착된 신규 브랜드 진입이 계속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포츠 의류 스포츠 의류 시장은 이렇게 10종 규모를 국내 시장이 넘어섰다. 그래서 전 세계는 기준 2,239억 달러. 이거 괜찮네요. 스포츠 의류 시장도. 그래서 연평균 6% 이상 성장하여서 385조 원대 시장을 형성할 전망. 2025년 기준은 305조 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일상복과 운동복의 경계가 무너진 애슬레저룩의 유행.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소재의 기능성 향상. 10대 및 20대를 겨냥한 스트릿 패션 결합.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에서만 10조 3,300억 9조, 전년과 유사하게 4% 성장률. 테니스, 러닝 등 특정 종목에 특화된 퍼포먼스 브랜드 인기. 글로벌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와 국내 브랜드 간의 경쟁이 심화. 고기능성 프리미엄 라인 강화. 패션 시장 내 비중에서 전체 패션 시장이 축소되는 경향과 달리 스포츠웨어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며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그래서 지금 해외로 나가는 전략,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일반 그 스포츠 의류들이 일상복을 좀 지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상복과 결합한 이런 쪽으로 가서 그 시장을 갖다가 공략을 하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젊은층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아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상복을 다 갖춰야 되는데요. 나이키 글로벌은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스케쳐스, 언더아머. 국내 로커는 데상트 코리아, 필라 코리아 등이 있습니다. 향후 5년 이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글로벌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피트니스 의류, 환경 친화적인 생산 공정이 핵심 이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속옷 시장은 2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편안함을 강조한 노화여 및 기능성 제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연평균 5%로 성장할 것이다. 2035년까지 1,600억 달러. 패션 사업도 굉장히 크죠, 규모가. 그래서 사람이 있는 이상 안 입을 수 없으니까 2035년까지 1,6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다. 전 세계 속옷 시장도 괜찮죠. 그래서 현재 국내는 2조 1,076억 원, 팬티 단독 품목이 전체 시장의 32.7%를 차지하며 주고,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면 되게 빵꾸나거나 떨어지니까 얇다 보니까
와이어가 없는 노와이어 브라 심리스 제품이 일반화되어 기능성과 편안함이 구매의 핵심 요소다. 시장 규모는 2020년 1041억 달러에서 2035년 162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한다. 편안한 속옷의 수요 증가, 란제리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중시하는 경향, 보정 속옷보다 내추럴한 스타일을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선호한다. 친환경 소재, 오가닉 코튼, 텐셀 등을 사용한 속옷에 대한 관심이 증가. 온라인 구매 증가. 그래서 속옷 구매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스타일과 편한 모든 자본 브랜드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속옷 시장을 주도하는 품목은 팬티. 그 다음에 세계 티셔츠 시장은 그 캐주얼 트렌드에 힘입어서 연평균 한 4% 이상 성장, 4.3%, 30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서 그렇게 크진 않네요. 제일 많이 입을 것 같은데도. 뭐 스포츠류 시장하고 그다음에 티셔츠 시장 이런 것들. 온라인 주문 인쇄 티셔츠 수요 폭발적으로 증가, 개인화가 주요로 들어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입지 않은 이런 것을 입으려고 하는 것 본데요. 중국과 방글라데시가 전 세계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기술력 갖춘 베트남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선진국의 주요 수입 및 소비 시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성비 높은 기본 아이템과 디자이너 브랜드 개성 있는 지저주로 시장이 양분되고 있다. 반바지 시장 같은 경우 주요 패션 브랜드에서 반바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 이렇게 사무실에서도 입을 수 있는 오피스 룩으로도 각광받고 있다라는데요. 반바지가 바지 시장도 전체 시장 연평균 4에서 6% 안정적인 성장세.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이런 제품들. 남성 청바지 시장이 6.2% 성장점. 여성 바지 시장도 4.76, 4.8 성장 예상. 편안함을 기반으로 한 캐주얼화, 젠드레스로 지속 가능한 소재 활용 증가. 이렇게 해서 와이드 팬츠는 판매량이 300% 이상 증가하며 꾸준한 1위이죠. 바지 유형 및 스타일, Y2K 레트로 부상, 카프리 팬츠 7부 기장 거래액이 전년 대비 37% 급증. 그럼 7부 기장 카프리 팬츠 7부 기장 이게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2030 여성 중심으로 힙한 스타일 유행. 그래서 현재는 카프리 팬츠 7부 기장 거래액이 전년 대비 37% 급증했다. 와이드 팬츠, 그다음에 레귤러 핏, 기본 스타일, 테이퍼드 핏, 그다음에 크롭 팬츠, 발목들에는 세련된 무드, 스트레이트 핏, 이렇게 누즈하게 떨어지는 스타일. 청바지는 2020년 104.6억 달러. 스포츠 의류 시장이 굉장히 크네요. 아웃도어하고 스포츠 시장, 아웃도어 및 고기능성 바지 시장 이쪽이 굉장히 커요. 스포츠 의류가 스포츠 의류 시장이 그래서 이게 국내는 10조 3,300억 원, 해외는 385조 원.
속옷 시장도 크고 아웃도어 시장 현황이 그래서 한국의 아웃도어는 5조 3천억 원에서 6조 원대 중반으로 재평가 2년 연속 평창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웃도어 전세계 시장 규모 371억 달러로 평가된다. 그걸 아웃도어 이렇게 해서 715억 달러로 규모 이를 거로 전망. 캠핑 등산 아웃도어 인구 증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4년에는 371억 달러 팽창한다는 거죠. 715억 달러 연평균 성장 6.9%. 아웃도어 레저 모험 관광 인기 북미 지역이 세계 시장 북미 지역이 세계 시장의 41%. 아웃도어가 2024년 의류 174.7억 달러에서 298.5억 달러로 성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외 가구 589억 1천만 달러에서 920억 8천만 달러. 그래서 일상복가의 경기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속옷 시장 속옷 시장 규모가 900억에서 1,400억 달러 이렇게 연평균 성장세가 안정적성 2002 이렇게 해서 여성 속옷, 남성 속옷 이렇게 있습니다. 양말 전세계 시장 규모가 470억에서 560억 달러네요. 연평균 4에서 8%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562억 달러까지도 전망하고 있는데 캐주얼 및 운동용 양말이 전체 매출의 58%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양말 시장이 2030년 초반까지 1,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압축 양말 특수 기능성 제품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양말 시장 전세계 잠옷 시장이 홈웨어 트렌드와 성장을 2023년도 136억 달러에서 2030년 265억 8천만 달러. 어디서 이게 수요가 있는지 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물건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스파 브랜드의 파자마 매출이 굉장히 불황 속에서도 잘 팔리고 있다. 파자마가 잠옷을 넘어 일상복으로 인식. 파자마를 세련되게 만들면 되겠죠. 네네. 잠바시 파자마 시장 규모 전세계 모자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200억에 300억 달러 27조 40조 원. 스포츠 의류가 제일 크네요. 스포츠 의류가 가장 크다. 안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그죠? 스포츠 의류와 일상복을 같이 겸해서 스포츠 의류가 일상복까지 같이 내면은 이것이 가장 성공적인 전략이 되겠네요. 그래서 스포츠 의류를 지향하면서 일상복으로도 같이 겸하는 이런 제품 출시, 그런 브랜드의 출시가 가장 성공하겠다. 덤핑을 해도 이쪽 부분을 해야 되겠네요. 속옷 있고 이런데. 그 다음에 네 그러네요. 가장 규모가 크다는 거죠.
가방 시장 규모는 1832억 달러, 240에 250조 원. 스포츠 의류가 가장 크네요. 패션 및 여행 수요 증가로 인해서 그래서 연평균 4.9% 성장 2034년까지 2,919억 달러. 얘가 전 세계 글로벌 여행용 가방이라든지 이렇게 여행용 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해외 여행 및 출장 수요 회복 이렇게 온라인 채널로의 판매 전환이 활발하다. 이렇게 일상 패션. 그래서 전 세계 핸드백 시장 핸드백 전 세계 시장 규모는 600억에서 660억 달러 규모. 2032년 34년 1000억 달러 넘어설. 그렇죠. 성장하는 이런 산업을 해야죠. 그래서 여행용 가방, 그다음에 핸드백 시장 규모 이런 것이 핸드백 시장이 또 있고 또 고가의 명품 핸드 가성비 높은 브랜드로 소비가 나린다. 그래서 뭐 등등등 이렇게 한국의 핸드백 시장은 약 4조 9,500억 정도 규모로 전망된다. 속옷 시장도 크고 지금 핸드백 벨트 및 지갑 시장 규모가 304억 3천만 달러 42조. 이제 2033년까지 연평균 8.7% 성장 593억 1000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스마트 기기 결제 확대로 모바일 지갑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모바일 디지털 지갑. 이게 아니네요. 이게 뭐야? 네네. 벨트 및 지갑 시장 규모. 모바일 디지털 지갑은 지갑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잠깐 다시 알아볼게. 벨트 지갑 전 세계 시장 규모. 그래서 260억에 300억 달러. 평균 7% 가죽 제품 수요. 그러니까 2020년 436억 5천만 달러 가죽 지갑 시장. 2035년 660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 평균 4.7% 성장. 벨트 시장은 벨트 및 이게 304억 달러, 593억 1천만 달러에 달해. 이것도 괜찮네. 가죽 벨트가 이것도. 패션과 스타일은 관심 고급 가죽 및 벨트 인기. 명품 브랜드의 지속적인 제품 출시. 신고객. 북미와 유럽이 주요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벨트 시장, 넥타이 시장. 넥타이 전 세계 시장 규모를 볼게요. 작네요. 30억에